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러 강세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지수는 떨어지고 종목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다음 카페의 카페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은 왜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사고 있나? 요거는 이제 전에 한 거죠. 근데 요거 넘어간 거고. 자, 요거 이제 미국 연준 자산 테이퍼링 주간 50억 달러로 이제 축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간접적인 테이퍼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다시 미국 연준으로 걷어들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 그 카페에 자, 시황으로 썼던 부분을 한번 보고요. 자, 지금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자,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위축이 한번 더 나올 건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비교적 의료 시스템 구축이 잘 된 나라도 지금 하루에 요번에 또 수십 명이 갑자기 계약하고 나서 그런 부분하고 쿠팡이라는 곳에 부천 물류센터에서 무더기로 또 하루 만에 나왔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건 정말 통계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분명한 거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로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해서 제2의 부양을 노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양회가 끝나요. 양회가 끝나는 부분에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제 제정을 할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이것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28일 마지막 날 의제로 올렸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이 방송은 내일 아침 6시, 오전 6시에 올리겠지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은 2020년 5월 27일 4시 55분입니다. 제가 이처럼 시계를 올리면서 증거를 남기는 거는 기존에 이런 전망을 했고 이게 향후에 맞아 떨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종목 부분이나 이 이제 우리 주식 시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과거에 현금을 확보를 하라고 한 이유는 대형주나 이런 지수 부분이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또 이 종목마다 이 순환매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로 주식을 매매를 하자는 의미로 지금 제가 쭉 방송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양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미중 간의 이제 격돌은 또 다시 제2의 서막이 오를 거로 보고, 미국은 강력하게 무역 분쟁을 시비로 걸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은 여기에 맞서 가지고 내수를 이제 부양하는 걸로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 부양 부분이 아마도 중국이 도시화를 가속화시키고 부동산의 상승을 유도하면서 GDP 성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농공상민들 과거에는 이제 농촌에서 꼼짝할 수 없도록 호적도 옮길 수가 없고 이사도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분배와 이제 여기 이 토지의 매매를 가능하게 해서 도시나 기업들의 상업적인 자금이 도시 이제 농촌의 토지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한 부동산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이제 한 번 더 시골에서 판 땅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도시로 나가면서 분명한 거는 거품 아닌 거품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이걸로 경기 부양이고 내수 진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 거울 삼아서 봤듯이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결국 수십 년간의 경기 침체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운 운임 지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지금 봤던 부분인데,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해운 업계의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면서 이 가격의 변동이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 이 해운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물동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 이 운송을 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국내 SNN 쇼핑뉴스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운 그 지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최근 요걸 조금 더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BDI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컨테이너 선을 얘기하는 거고, BCI는 여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배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먹여지는 수치인데, 결국은 이게 해운 운송에 관련된 운임들입니다. 그래서 이 BCI는 유조선이나 뭐 곡물을 싣고 다니는 배 운송 가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 폭락을 그냥 내리꼽다시피 꼽아가지고 다시 이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 올라오다 다시 꺾이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분명한 건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제 5월쯤 가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은 나오겠지만, 이 꺾이는 부분이 갑자기 위로 솟아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최근 6개월로 보면은, 자, 이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으로 지금 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줄여서 3개월로 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약간의 BSI만 아니죠, 이 노란 게 BDI만 약간 지금 위로 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개월 걸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완만하게 BDI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눕기는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 경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BCI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내려가지고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석유 운송을 하는 지금 운임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석유 운송은 이거 뭐 그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각 나라에 재고가 많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달러 강세로 유가나 원자재 귀금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지금 이 방금 BDI 나 뭐 BCI 그 지수를 봤지만, 이 유가 부분은 아직도 재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7월부터는 그 러시아가 다시 증산에 나선다는 거. 감산하려고 했던 때만큼 증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OCI 국가들은 이 유가 공급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상당히 조금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이 원자재인 금이나 은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요번에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금, 은 가격도 같이 하락한 경우도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 달러 강세를 위한 채권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좀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그림하고 엑셀 그 도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채권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가 가능한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과거 원달러로 본 달러 강세 시 움직임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지금 5시 5분인데요. 자, 이제 여기 상황을 보시면 지금 유럽은 독일이 지금 0.69%가 오르고 있고, 영국이나 이제 여타 나라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그 달러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S&P나 어제 나스닥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역시 오늘 이제 좀 올라가는 게 S&P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외환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1235원으로 원달러가 지금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금과 은도 지금 전일의 약세에 이어서 1700달러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오늘 그 마감된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 자, 그래도 재밌는 거는 항생이 마이너스 1% 이상이 나다가 그래도 0.56% 정도로 홍콩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아마 국가보안법이 내일 통과가 되면 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길 봤으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한번 보고 가죠. 왜냐면은 지금 증시를 한번 보고 가죠. 마무리하러.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선물 200 연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음봉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봉을 상황으로 보면 지금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고 266인데 지금 267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제가 이 봉을 이 합해서 본다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이런 음봉, 그래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윗꼬리로는 나중에 내려왔을 때 볼 수 있다. 이게 어차피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큰 음봉을 하나, 윗꼬리 음봉 달린 음봉, 즉 여기서 요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완성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적산병이 3개 나온 상황에서 아마 내일은 조금 여기 저항에 대한 불편함이 아마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이런 저항대에 왔을 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그러면 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 이 우리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어서 피보나치로 그려보면 이미 이제 여기 62% 되돌림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피보나치는 50%가 없고 78% 정도가 지금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정말 이게 뭐 더 강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현물이 갑자기 외국인들의 현물이 한 뭐 7천억이나 1조 정도 가까이 가고, 당일날 이 선물 매도가 역시 7천억에서 1조 정도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하방에 대한 의심은 일단 하지 말고 시장을 보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 밑에서부터 지금 상방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여기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죠. 정확하게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고 한 20% 정도만 순환매가 돌아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266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기까지는 그때까지 장을 지켜보자고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하고 이 그 예상도를 그려 봤을 때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향후 이 선물 지수는 이 고점에서 빠지면서, 이게 물론 이제 조그만 것도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패턴으로 빠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턱 크게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될 거고, 여기 이제 하락하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분명한 거는 이런 예측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제를 읽어간다는 거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이제 맞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가 항상 그 감시 감독하고, 만약 여기서 방향성이 다르게 나간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유령 개미처럼 색깔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서 경제에 임하는 것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까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지금 그 레포를 걷어들이면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지금 그 자산 규모를 줄여가는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아마 이게 내일 그 오전 중이나 뭐 내일 오후쯤 되면 여기가 이제 아마 더 내려가는 부분들이 더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자료가 나오면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정확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저희 카페를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항상 보면 이제 그 시황을 써드리고 경제 전망을 써드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누구도 눈치 못 채게 하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제목을 정하고, 달러의 마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5월 26일 날 장이 끝나고 오후 7시 3분에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뭐 꿀꿀한 날이었죠. 뭐 분명한 거는 25일 날 뭐 약간의 그 변곡점이 나오고 나서 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힘들다, 뭐하다 이런 그 상황이 나왔었죠. 이제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66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았다면 이제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종목 투자를 했으면은 적잖게 아마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유독 저희가 그 장중에 이제 정말 차트가 예쁜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작게 뭐 아니면 뭐 상한가 이런 그 수익이 계속 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현금만을 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필자는 그 누구보다도 달러의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미국 연준에서 달러 인덱스가 브로드하고 그 other important trading 그 파트너, 즉 무역 그 협력 업체들, 중요한 무역 전체 무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나라들을 모아놓고 이 달러 인덱스를 만든 게 있는데, 즉 이거는 메이저 6개국 뺀 거고, 이 브로드는 모든 걸 다 넣고 6개국 넣고 26개국인가 9개국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지수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정말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OITP도 달러 인덱스 OITP도 이머징 마켓 이코노믹 굿즈 앤드 서비스로 바꿔버렸더라고, 이거를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업데이트 안 한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회원분이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름을 바꿨다고요. 참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달러 인덱스인데, 우리가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가서 지금 이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오르다가 잠깐, 이게 분명히 이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면 지금 이런 삼각세기형의 지금 끝 마무리 정도까지는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 그 주가지수도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서 이런 꿀럭임으로 이 시간을 마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러인덱스는 아까 저기서 봤듯이 인베스팅닷컴에서 봤듯이 99달러를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이저 6개국하고 26개국, 29개국인가 26개국인가 그러는데, 이게 이제 브로드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안 본 상황에 이 굉장히 많이 여기 초에 여기까지만 발표하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오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죠.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도 방향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그려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자, 이 부분이 약 38% 정도 지금 브로드는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려보면은.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여기 정도만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언제든지 이게 급하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피보나치 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려가지고 24%에서 반등이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38%는 약간의 저항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얘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50% 정도는 약 몇 번의 꿀럭임을 가져야 되는 거고, 62%는 한 5번 이상의 꿀럭임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면은요, 이 브로드 부분이 지금 브로드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바닥이 얼마였냐면은 한 115 정도 됐었는데, 이 고점이 126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이 브로드 같은 경우에 맥스로에서 지금 보면은 아주 지금 브로드나 이머징 마켓 달러인덱스는 1995년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달러인덱스는 197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은, 자, 여기 지금 2011년도에 얘도 지금 보면은 88 정도 됐던 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123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글로벌의 달러 가치로 봐서는 다른 통화들은 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만 유독 가치가 지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재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탄력을 받아서 분명한 거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지만은 여기 10년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 여기도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 OITP로 봤던 거를 이머징 마켓의 달러인덱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밑에 우리 카페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좀 안 나오네요. 요게 이제 꼭지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뭐 거의 한 137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잘 안 나오는데 136 뭐 이렇게 나오는데 137 정도, 6에서 7 정도라고 보시면 여기 저점이 지금 120인데 이렇게 큰 상승이 일어나 가지고 달러는 결국은 2012년 2014년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지금 맥스로 보면은 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짧은 상황이겠죠. 자, 요런 지금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014년부터 강세를 이어갔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런 조정을 받으면서 갔는데, 얘가 이제 136, 7 뭐 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높이 오른 거죠. 역시 얘도 지금 보면 91달러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달러가 기축통화이면서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이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시고 다시 이 카페로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머징 마켓은 지금 그 피보나치로 그려보면 약 24% 정도의 지금 그 조정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야, 뭔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금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통화들은 달러에 맞춰서 지금 급락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게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머징 마켓의 돈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일부 나라들은 어제도 잠깐 봤지만, 전 방송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예 그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 디폴트 상태까지 간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분명한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갈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금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달러 인덱스 메이저보다는 신흥국에서 더 달러가 강세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주식이나 경제가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가지고 예상도라는 걸 그리고 여기에 맞게 시장이 흘러가나 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더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은 분명한 거는 우리는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지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고, 뭐 이걸 소위 말해가지고 뭐 손절매다 익절매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시장 변화에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신규 회원들은 제가 이제 그 뭐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시황 부분들을 상당 기간을 두고 먼저 예측을 해왔다는 걸 아마 아실 거고, 이게 사실 단기로 뭐 어떤 예상을 했을 때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은 이때 순환매는 돈다, 종목 투자는 가능하다 해도 전체적인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먹고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목도 확신이 선다면은 어느 정도 놓고 어느 선이 깨지면 판다는 그 기준만 있으면은 충분히 종목 매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달러도 그러고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한 1년치를 제가 막 들고 와서 야 이렇게 된다 하니까는 처음에는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아가면서 야 이것도 되는구나. 여지껏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봐온 상황입니다. 근데 간혹 제목이나 어떤 하루하루 내용만 보고 야 너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뭐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도 거의 이제 4,000명이 다 돼가는데, 이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저하고 이 시장을 전망을 해오면서 분명히 엉터리로 전망을 했으면 다 난리가 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꾸준히 시청자들이 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정말로 어떤 전망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건지 이런 거를 먼저 염두하고 봐야 되는데, 무슨 색안경 쓰고 틀린 거 잡아낸다는 것만 본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장난삼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분명한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한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제대로 전망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전망을 하기까지는 분명한 거는 뭐 어떤 그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하락한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와가지고 이걸 하겠어. 이대로 다 맞으면은 돈을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엉터리 그 유튜버들하고는 달라요. 한번 그 지난 그 시간에 유튜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오로지 달러 강세를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이 달러 강세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원화가 꺾이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전부 퍼펙트하게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단적인 정말 코끼리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한 부분만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방송 듣고 뭐 카페 와서 글 읽고 언제 틀리나 보나 이런 거나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참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는 계속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경제 흐름을 읽어갈 거고 거기에 동참해서 아 이렇게 시장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보실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저하고 같이 경제 전망을 해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날도 뭐 괴질 관련된 그 업종들을 선택을 해줬는데 이제 그 급등이 나왔었고 25일날 했는데 26일날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국내 괴질 이런 것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뭐 제가 섹터는 날마다 상당히 그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고 있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뭐 뉴스 검색하다 이제 괴질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통화 수합이 들어왔던 2008년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거 원달러로 본 달러 강세 시 움직임 분석을 여기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저기 대신증권 HTS로 볼게요. 그게 조금 줄여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2008년도, 7년도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때도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도 않았죠. 언제부터 900원? 잉? 1000원 밑에도 있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1달러는 거의 뭐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잖아요. 근데 900원도 있었어? 아 과거로 돌아가면 뭐 400원, 600원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채권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생각하고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2008년도에 위기가 시작되면서 뭐 베어스턴이나 뭐 이런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도 지금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강세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세요.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다 내려오는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해서 1150원까지 가죠. 지금 우리가 1100원대에서 1200 거의 뭐 90원 정도까지 갔던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1398원까지 정말 올라갔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12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게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 2008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모습인지, 왜 900원에서부터 1030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한 130원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도 1100원에서 1230원 뭐 이렇게 지금 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갔다 와 봅시다. 어디까지 왔나? 자, 여기 보시면 1150원에서 지금 1296원까지 갔으니까 좀 엇비슷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게 2008년도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2008년도로 지금 돌아가 보면 거의 지금 상승한 폭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거,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하고 좀 흡사하죠. 조금 패턴은 다르지만 뭐 약간의 짧고 긴 거는 다르지만 이런 큰 패턴은 지금 비슷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보는 이제 미래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잠깐 우리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양을 보이다가 또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정말 일관성 있지 않으세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박스를 그려보면은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박스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또 이 그림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런 옆으로 이렇게 기어야 되겠죠. 자, 이거하고 뭐 거의 일목상통한 지금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자, 2011년, 지금 10년도죠. 자, 2007년도, 8년도.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 올라가서 이거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옆으로 기었다? 정말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요번에 이제 정고점을 뚫고 이거 빅니치노 1324원이 목표치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또 가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 예상도를 그려놓고 목표치를 그려놓고 보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이상하다. 항상 빅니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싸해.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뭐 인터넷 발달이 되고 뭐 지금 자금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짧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내려와도 지금 여기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요번에 정말 강하게 올라가서 사실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뭔가 돈이 들어가고 나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이때는 금융위기라는 게 일어나서 미국으로 돈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아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금융위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패턴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보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보였다. 근데 이제 정말로, 야, 별거는 아닌 것 같았었는데, 여기서 시작한 게, 이제 겨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아직 올라가려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어떻게 보면 이걸로 보면 정말 시작도 안 했네. 정말 빅리치가 얘기하는 달러 강세의 부분이 아직은 멀었네. 자, 900원에서 1525원까지 고점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고점이었나 하면은 1597원, 요게 이제 정말 고점이 되는 거죠. 야, 이게 1597원이면 1600원인데 700원이 오른 거예요. 700원이. 그쵸? 900원에서 올랐으니까 거의 700원이 오른 거죠. 야, 이거 바닥에서 거의 그 80% 이상이 올랐네. 900원에서 올랐으니까. 그렇잖아요. 90%는 아니고, 이거, 900원이니까, 맞잖아요. 한 80% 정도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빠질 때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채권 레버리지를 여기서 엄청나게 일으키고 여기서 막 일으켜 가지고, 분명한 거는 이게
이걸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채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팔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끝장을 봅시다, 이거.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고 가면 백날 수치를 듣고 뭐 미국이 몇 조를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시장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요. 자, 이거 저기 안 지워져 가지고 전액 기록이 나는데 요거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자, 달러가 투입이 돼서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예. 자, 이제 재밌는 걸 보시면 한국 채권에 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1조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를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달러 투입하는 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1조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현재는 지금 채권 레버리지가 한 31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말고 채권 선물을 기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약 31조 정도를 샀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 31조의 한국 채권의 레버리지가 나왔는데, 이게 31조나 샀어?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레버리지를 확장을 해가지고 50조까지 늘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지금 이걸 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알아요. 아니, 1조만 투입을 해가지고 31조를 만들었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도깨비 같은 짓거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엑셀로 그렸는데, 이게 좀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일지는 모르는데, 만약 유튜브나 이런 걸 보려면 전체 화면으로 해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고, 제가 이걸 한번 그러면 키워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이제 키워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1조를 투입을 해요. US 달러를 1조를 바꿔서 들어오면 이제 환율이 1,000원일 때 들어와서 이게 뭐 1대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1조 원 어치의 채권을 샀는데 이 국채를 사기 때문에 이 채권 이자를 10년 만기로 했을 때 한 2%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내가 1조 원을 샀으니까 연 2%의 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약 200억 정도의 이제 이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200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레버리지도 더 클 수 있지만 이것도 2.5%로 한 거는 얼추 한 거예요. 보통 요즘에 이자가 굉장히 싸가지고 2.1로도 빌릴 수도 있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2.5%로 하면은 약 0.5%의 대출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국채 이자를 가지고 자 어느 정도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지 이 이자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느냐 다음에. 그러니까 약 이 8천억 정도의 돈을 빌려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대출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거의 80%로 하면은 이게 0.5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은 80%가 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국채 2%를 가지고 2.5%를 갚아 나가는 이 수열로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이게 이제 6,400억, 5,200억, 4,300억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대출 이자액이 200억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산이 되면서 2.5%로 빌리면 2.5%로 빌렸을 때 이 8천억에 대한 이자가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빌려버리면은 잠깐 뒤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1조를 빌리고 다음에 일으키는 레버리지는 8천억만 우리가 이렇게 빌렸을 때 얘는 국채에서 2% 이자를 받고 이 8천억에서 2.5%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 레버리지는 1조 8천억이 되지만은 얘는
이자를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1조만 투자하면 레버리지는 커지지만은 이자 비용은 제로가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2.5%가 아닌 2.1을 하던 2.05%를 하던 이거는 나중에 얘네들 문제고 우리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분명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1조 원을 가지고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31조까지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자 비율이니 이런 거 대출 비율이니 대출액이니 대출 이자액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은 한 푼도 물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총 투자 금액이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뭐 4조 9,999 뭐 이렇게 나오는데 레버리지 비율은 약 5.0,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1조를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제 5조가 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5배가 되고 1조가 5조로, 그러니까 아까 31조는 분명한 거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켰을 때 나오는 거고, 이 밑으로도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 이걸 이제 끊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요게 US 분명히 이제 2,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 2,000원이 됐을 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부분의 국채는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쨌든 50조가 됐건 5조가 됐건 이게 1조에서 그냥 50조 5조 그랬는데 요게 이제 5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좀 계산하기 좋게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 이거는 현재 우리 지금 그 가격을 얘기한 건데 자 5조까지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근데 이제 이 5조에서 4조는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빌렸던 원화죠. 이 원화를 얘들이 4조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4조를 가지고 가가지고 4조 빌린 거를 그거 갚아야 됐는데 달러로 하면 약 2조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면 이걸 갚을 수가 있잖아요. 왜?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갔기 때문에 더블인데 달러는 4조에 해당하는 달러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2조에 해당하는 달러만 들어가면 이미 이 빚을 갚아버리면은 이 5조라는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빚을 갚아버리고 이 채권은 순수하게 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야, 백리치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냐? 이게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근데 분명한 거는 얘네들은 4조라는 돈이 필요했던데 이 채권을 사는데 2조만 가지고 다 사버릴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 2,000원짜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1,000원이 왔을 때는 이 돈이 거의 더블에 해당하는 돈이 나오겠죠. 돼버리겠죠. 그리고 왜 이게 다시 그 2조에 해당하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냐면 달러를 막 공급을 여기다 해야지 빨리 2,000원이 1,000원이 되겠죠. 정말 이놈들 용의주도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멕시코도 하고 유럽도 하고 호주도 하고 뭐 다른 나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확장시켜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갚아야 할 국채 금액이 4조인데 2,000원에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면 과거에 1,000원대하고는 반 가격만 주면 살 수가 있었고, 자, 본국으로 이제 빼갈 원화 자산은 5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0원이 다시 1,000원이 되었을 때는 약 지금 채권 레버리지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자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약 66.67%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게 그
원화 강세의 주식하고 같이 곱하기 약 3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봤을 때는 약 15조 정도를 가지고 가서 400%의 지금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뭐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정말 이거는 선진 기법의 투자가 아니냐. 이거 IMF 때도 당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도 당했는데, 자, 이런 걸 얘기하는 전문가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미국 연준이 돈을 풀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우리가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면 분명히 이런 걸 놔두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주도 팔고 은행주도 팔고 지금 달러를 잔뜩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지금 그 나라들의 그 CEO나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그 카페에서 지금 써놓은 부분이니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미리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인데, 자, 우리 카페에 그 마티나스 님이 올려주신 통화 수합 흐름 자금을 보면은요, 지금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2020년 3월 31일에 처음 지금 그 100억 달러를 입찰을 했는데, 자, 입찰 기관수가 20개가 되고 이런 거 쭉 보세요. 입찰을 100억, 70억 이랬는데 낙찰된 게 87억.2억 달러 그리고 44억.1억 달러고 점점 이게 줄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만큼 달러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고, 평균 낙찰 금리도 처음에는 좀 많이 필요했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달러빚이라고 들어봤죠? 이 달러빚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아까 같은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1,000원이 2,000원이 돼버리면 내가 100만원을 빌리면 이게 200만원이 돼서 갚으려면은 이게 1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10억, 20억을 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억, 40억이 된다면 이게 갚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결론을 내보면, 이 통화 수합으로 지금 그 들어온 돈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나 이런 그 기관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전부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걸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이 달러 입찰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자기들이 이걸 바꿔 나가려고 통화 수합을 해줬는데, 요번에는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금 통화 수합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달러가 어느 정도 풍부하고 입찰이 전부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이 금리가 상당히 지금 목을 죄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달러 빚을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자그마치 600억 달러가 1,000원이 2,000원 되면은 1,200억 달러를 지금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원화로 환산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약 200억 달러가 지금 소화돼서 400억 달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지금 이게 입찰이 되죠. 그래서 지금 6번이 됐기 때문에 6, 7에 42, 약 42일 동안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42일, 42일 이렇게 이제 한 그 84일 정도가 우리한테는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고, 이게 마무리돼야지 달러는 상당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84일이면은 거의 3달이 조금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5월 말이기 때문에 6, 7, 8, 한 8월 정도까지 가서 9월부터는 뭔가, 우리가 보통 9월, 10월은 조금 상당히 뭔가 안 좋죠. 물론 이제 11월도 그러고, 잘하면 뭐 10월 달에 이제 폭락이, 아주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이런 걸로 봐서도 은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이제 단계적, 계단적으로 하락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한 9월이나 10월 때쯤 돼가지고 정말 우리 9.11 사태가 일어났듯이 뭐 9월 11일이나 뭐
10월 며칠 정도가 또 이제 한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작년 6월 28일까지 각 나라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금액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16일로 뭐 3,666억 정도 달러 정도가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런 상황에 계속 미국으로 따지면 글로벌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됐건 비영리 단체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대기업은 자사주를 팔고 그 CEO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돼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분명한 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EV 에비타로 본 미국 시장의 그 가치를 보면 이게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 가격하고 지금 이 나스닥 부분에 지금 그 S&P의 그 EV 에비타 부분에 지금 거품이 일어난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 가치가 희석이 됐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이 가치는 더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버블보다 지금 더 커진 상태란 말이에요. 펀더멘탈로 봐서 분명한 거는 이미 전문 그 월스트리트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지금 그 모든 회사들의 자사주를 팔고 지금 그 CEO들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용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과거 1945년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훨씬 더 이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고용을 줄여버리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개를 한다. 이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고용이 전혀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봐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기업들도 많고 분명한 거는 S&P 500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00개 이상이 부도가 날 거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이게 급격한 개선이 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너무 거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볼 수 있죠. 저는 이 끔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끔찍한 일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억 달러로 지금 테이퍼링 하는 부분 줄였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보셨고요. 이 부분을 지금 200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더 커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증가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마이너스 부분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나오면은 아마도 굉장히 그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조하고 보시고, 우리 이게 신용 차트거든요. 신용이 드디어 이제 10조가 넘어가지고 10조 197억까지 지금 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아마 이게 이제 결산이 되면은 아마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급락이 나올 때만큼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왔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고객 예탁금이 43조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고객 예탁금이 43조가 있으면 여러분들 개미들이 지금 매매 추세는 지수가 빠지면은 그 사러 들어오고 지수가 오르면 팔거든요. 그럼 결국 이 돈을 다 증시에 투입을 시키려면 향후에 주식이 톡톡톡 하고 밀리던지 아니면 쭉 빠졌다 반등했다 쭉 빠졌다 반등했다 이래야지 이 돈이 다 들어오고 결국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1000조가 넘기 때문에 1600조 이 정도 1100몇 조 600조 200조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빠지면 그 부분만큼의 이게 조족지혈이죠. 100조 정도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약간 헐겨먹기는 정말 좋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시장을
계단식 하락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제 생각이고요. 자, 코스피 200 그 선물 지수 아까 보셨죠? 이런 방향대로 흘러갈 거다. 지금 이러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황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제 거의 다 봤고, 달러 강세로 유가 및 원자재 귀금속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만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율적으로 먼저 돌아와서 위안화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 위안화가 약세가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위안이 상당 기간 다른 나라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때 잘 버텼어요.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유로화, 원화, 뭐 대만, 일본 이런 그 수출 주도국과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환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죠. 그럼 분명한 거는 위안화 절하가 이어질 거고,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4월 달에 발표를 해야 될 환율 보고서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정말 굉장히 늦춰지죠.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고, 지금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 멕시코 페소를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마치 이제는 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 같은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얘네들도 보면은 2008년도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명히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좀 이렇게 보면 또 비슷하네. 이게 지금 그쵸?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달러 인덱스 부분이 지금 계속 이 박스에서 놀고 있고,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네요. 어제 이만큼 빠졌지만은 이 삼각 세기형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것만 좀 보시고 보면 되는데요. 어제 정말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도 지금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지금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또 갖춰지고 있는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왜 이게 예상을 하는 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얘도 이제 이렇게 가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런 이제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가면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죠. 은은 이제 헤드앤숄더보다는 이런 추세선에 의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어제 이제 은도 이렇게 보면 윗꼬리가 달린 팽이가 나왔기 때문에, 은은 아마 금하고 다르게 또 속도감을 내면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 유가는 참 얘기할 것도 많죠. 세상에 65달러, 여기 이 76달러, 65달러 이렇게 여기 정도부터 제가 어떤 예상을 하냐면, 여기 올라가면서부터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하락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예상을 해드려요. 세상에 뭐 그런 말이 다 있냐, 그게 무슨 하락이냐.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참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한 10달러 정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도 먼저 사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하락이 나올 때는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조건이 갖춰질 때 따라 들어가도 전혀 늦지를 않는데, 이때도 이 유가 하락에다 베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익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들어가서 괴로워하다 이게 굉장히 빠지기 시작하면 좀 빨리 팔아버리는데, 요번에는 사실 저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 꺾일 때 반등 나오면 보통 한 5개 정도의 옆으로 행보 기는 게 나오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러다가 이때 빅리치라는 사람은 65달러에서 20달러가 깨질 거라는 예상을 해요. 세상에 그런 무슨 또 예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오랜 시간 제가 카페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누구 한 명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해가면서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왜 급락이 나왔고 마이너스가 나왔는가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가는 30달러가 넘어가면서 30에서 40달러 정도 수준에서 언제라도 15달러 이하로 내려올 수가 있다. 근데 어제 이제 러시아에서 그 오펙한테 이제 그 공지를 했죠. 자기들은 이제 7월부터 감산하기 이전의 양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뽑아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7월에 지금 원래는 5월, 6월 이런 그 선물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5월 만기를 했으니까 이제 6월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을 US 오일 펀드에 이 그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두 7월로 롤오버를 해줬는데 아마 이것까지 그 뒤로 롤오버 할 가능성은 적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또 재고가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분명한 거는 또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만약에 이 지금 기름에 대한 재고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정유회사들이 상당히 이 공장을 빨리 돌려가지고 뭐 항공유라든지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그 정제한 그 나프타라든지 이런 재고들이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됐어야 됐어요. 근데 이 재고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재고를 털기 위해서 공장을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 여기는 아직 저장할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장에서 이걸 이제 더 이상 못 돌리게 되면서 재고가 찬다 그러면 상당 기간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라요. 이게 이제 여기처럼 뭐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왔을 때는 얘도 뭔가 액션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시장을 좀 차분하게 보세요. 세상에 뭐 내일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은 돈을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참 재밌는 그 윗골이 달리는 봉이 나왔고 연속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좀 재밌는 현상,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날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거다고도 지금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시장을 봤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내일이면 내가 아침에 이 방송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아침 일찍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재밌는 현상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 되시고 경제 흐름을 읽어야지 재테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